네, 사진에 그 예쁘장한 소년 사진이 나오는데요. 네, 이 소년의 이름은 히사이토라고 합니다. 근데 성이 없습니다. 그 일본의 왕족이기 때문이죠. 일본 왕족은 성이 없다라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06년생이고 만으로는 15세인데 그 일본 왕 나루히토의 남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인 셈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이어서 지금 왕위 계승 순위 2순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히사이토라는 사람을 다루려고 한 것은 이 사람이 그 고등학교를 이번에 진학을 하는데 여기에 좀 잡음이 좀 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좀 들여다가 보니까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같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히사이토라는 사람은 지금 오차노미즈 여대 부속 유치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화여대나 무슨 네, 숙명여대처럼 그런 거죠. 오차노미즈 네, 네. 여대가 있나 본데 그런데 거기 유치원을 들어가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계속 그 학교에서 다닙니다. 일본의 사립학교는요, 우리 나라에는 없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유치원을 한번 들어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무시험으로 그냥 진학해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네. 음, 에스카레이터식으로 예, 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음, 먼저 어디 좋은 데 예, 들어가느냐라는 견제에 있는 거죠. 예. 일본이. 예. 그래서 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들어가는 경쟁도 엄청나게 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여대 이 부속 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부터는 또 남자가 다닐 수 없게 돼 네, 네,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인근에 있는 스쿠바 대학 부속 고등학교로 옮겨서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요, 그런데 전국에 일본에 이제 고등학교가 10,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성적이 1등 아니면 2등 이 정도로 될 정도로 그 최고의 이 일본 내에서 명문 고등학교라고 네. 합니다. 당연히 도쿄 대학도 가장 많이 보내는 네, 그런 네. 고등학교겠죠. 음, 아, 그런데 또 자꾸 그런 데가 나오는데 예, 처음에는 이 히사이토가 일반 전형으로 해가지고 다른 학생과 같이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이 우수해서 입학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졌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휴학교 진학제도라고 하는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밝혀져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녔던 예, 오차노미즈 여자 대학교 계열의 예, 중학교하고 츠쿠바 대학 부속 고등학교가 이게 계열이다. 막 그런 예. 말이죠. 그 서로 이제 제휴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네네. 계열은 아닌데 제휴를 맺은 제휴하고 겁니다. 있다. 근데 네네. 그것도 이제 공교롭게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히사이토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즈음에 이 제도가 생겼어요. 이 제휴 제도가. 음. 그래서 그것도 5년을 한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만 예. 그 사실상 예. 운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음. 만든 거네요. 그렇게 돼서 네. 이 올해가 정확히 마지막 해입니다. 아, 예, 그 그러면 그 제도가 끝나는 의심을 예. 살 수밖에 예, 없네요. 시기가 너무 절묘하잖아요. 네, 예. 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어요. 원래 중학교부터 스쿠바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근데 당시에 그 누나가 마코 공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맞고 예, 그 마코 결혼한 공주가 맞고 있는데 여기 작년에 가장 왼쪽에 예, 작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좀 이상한 스캔들이 좀 금전 스캐틀 문제가 네, 있어가지고 네.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왕실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못하고 음, 포기하고서 그냥 중학교까지는 오차노미즈로 그냥 간 겁니다. 아하, 예. 그리고 이번에 고등학교로 가면서 그 꿈을 이룬 거죠. 네, 네, 음.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음, 왕실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구나 하는 그런 특혜 음, 의혹으로 번졌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자꾸 비판을 이렇게 하니까 스쿠바 이 고등학교가 이 제도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이게 누군가는 이제 또 특혜를 받겠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석사장교라는
제도가 생각이 나는데 혹시 석사장교 제도를 혹시 아십니까, 교수님? 속사 장교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교수님이 아마 한국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제도이니까 네. 이게 이제 전두환의 50 시절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석사장교 제도가. 그래서 이것은 83년에 생겨가지고 90년까지 운영이 됐는데 석사를 딴 사람들, 그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6개월만 훈련을 받고 소위가 돼서 전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만 다니면 병역 의무가 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88년에 이제 군대를 입대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병들의 군 복무 기간이 30개월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인 거죠. 게다가 이제 제대도 사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교로 제대를 한 게 되고, 근데 당시에도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이 전두환의 아들을 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 석사장교 제도를. 그런 소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 저도. 아, 그랬습니까? 네. 예. 근데 실제로 전두환의 장남이 85년도에 석사장교에 들어가서 이거 마쳤고요. 게다가 노태우의 장남이 90년도에 이 석사장교를 전역을 했어요. 네. 그리고 90년도에 노태우 장남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예. 한국을 벤치마킹 했나? 글쎄요. 그 완실에서 예. 일본 완실에서 이게 불과 30년, 4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일본은 예. 지금이 있으니까 조금 그리고 사실 그 아시다시피 일본의 완실은 원래는 그 학습원 뭐 유치원부터 학습원, 그렇죠. 예.学習院라는 데 들어가서 체육대학교까지 예. 갔습니다. 예. 그 일본의 완실 사람들이 가는 사실 학교 제도가 있어요. 예. 네, 그러나 요새는 특히 그 지금 나와 있는 마코 곤주의 그 아버지 그 아키노미야라고 하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일방의 남동생이 되는 분이 상당히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예, 지금 사진에 가운데 계신 네, 분이죠. 네, 예. 네. 그래서 마코를 비롯하여서 다 학습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의 의사에 많이 맡긴 거예요. 예. 네네. 그래서 학습원에 보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득계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완실을 위한 학교니까. 예, 어차피 왕실 예, 학교니까. 일본에서는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거는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학교까지 그런 식으로 그 완실을 득계가 간다라는 것은 보통 일본인들은 납득할 수가 없고 예.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냥 왕실의 이 전용 대학에 그냥 보내면 되는데 꼭 무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명문 대학까지 이렇게 명문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모의 욕심이군요. 네네, 예. 욕심이고 또 아이들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그런 상당히 개인적인 욕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일본의 완실의 원래 기초는 개인적인 욕심을 많이 갖지 않도록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네네. 이러한이 되면 개인적인 그 욕심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그런 교육을 받는데 이 나루히토 현재 일왕의 동생 가족은 상당히 특별해요. 네, 옛날부터 약간 문제시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마코 곤즈가 30세였잖아요. 예. 네, 지금 그 나루히토의 딸 아이코는 그 2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생의 딸이 나이가 훨씬 더 많네요. 네, 10살이나 예. 많고 그러니까 아주 일찍 결혼을 했어요. 예. 네, 그 결혼도 연애 결혼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나루히토의 동생 그 아키노미야라는 분이 굉장히 그 자유분방했다라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은 아무래도 그 선진국이고 또 그래서 그 평등한 나라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음. 대학에서도요. 예. 한국에서는 완전히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은 뭐 돈을 내고 예. 입학하는 그거는 완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죠. 예. 그거는 뭐 위법이잖아요. 예. 사실. 예. 그러니까 그 기부금 입학. 예. 예. 네, 일본은 전식으로 기부금 입학 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기부금을 많이 냈다고 하여서 그게 또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뭐 이렇게 대단히 뭐 잘못됐다, 특이하다 네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일반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원 외로 만들어 가지고요. 예.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서는 뭐 100명까지는 그렇게 정원 외로 예. 기부금을 많이 준 사람으로 입학시킬 수 있다. 이것을 그 학교마다 이것은 뭐 사립학교의 이야기인데요. 예. 제도화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그 학교의 재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예.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게 사립학교라고 해도 문제가 돼요. 예. 네, 감시의 눈이 아주 그렇죠. 예. 한국에서는 대단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촛불 시위가 벌어지죠. 그렇게 네네. 되면. 일본은 학교가 많은 곳도 있고 예. 또 맘모스 대학은 뭐 15만 명이나 15만 명이요. 예, 학생이? 1학년 그러니까 1학년에 들어가는 한 학년에. 예, 그런 데도 있고 와. 해서 15만 명 중에 뭐 몇 예. 사람 정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한 인식이죠. 사실. 제가 이 일본에 처음 갔을 때 한 번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대학교까지 그냥 무사 패스로 이렇게 진학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길래 이거 좀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뉘앙스로 어떤 일본인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그 사람들은 그들만의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예.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그 인식은 예. 그러한 사람들은 그 특수한 계급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신분제 국가 아닙니까 사실상? 예, 사실상 그러니까 귀족제 국가라고 그래요. 귀족. 그러니까 귀족 계급이 있고 예. 일본에는 네네. 그 서민 계급이 있고 그게 예. 나눠지며 이 귀족 계급의 사람들은 상당한 특権을 누리고 있는데 또 부유한 사람들이 그러한 귀족 계급에 들어가 가지고 예. 그것이 일본이 옛날부터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습으로 예.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고요. 그러니까 과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제도 자체가 사실상 없었고 예. 세습이라는 것은 부유하고 신분이 괜찮은 사람들이 계속 사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제도잖아요. 예. 네, 이게 뭐 옛날에부터 무사 시대부터 그렇고 그리고 일왕이라는 제도가 일왕제 이게 일왕 자체가 이게 특공 계급이잖아요. 예. 현재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귀족 제도에 계층이 돼가지고요. 예. 그렇게 몇 단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까지만 해도 보통 일본인들이 이러한 일본의 역사적인 제도를 깰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정치 무관심 이렇게 되고 제가 한 표를 던지는 것이 예.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냐 이러한 인식이 돼가지고 또 잘 득표로 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무기력한 일본 젊은이들 네, 이게 네. 이제 연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완전히 민주주의라기보다 예. 민주주의하고 비슷하지만 사실상 위식 수준이나 사회가 만들어져 있는 실제 모습은
그 귀족제와 가깝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히사이토라는 사람이 굉장히 태어난 것도 굉장히 좀 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 기억에 그 현재 일왕인 나루히토 이 왕한테 딸만 있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후계 네. 구도에 대해서 굉장히 막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갑자기 이 그 동생한테서 이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 히사이토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언제 왕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면 지금 네. 왕위 계승 순위가 그 바로 이 사람이 1순위가 아니라 바로 위에 아버지가 또 1순위이기 때문에 예,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이 히사히토가 1순위라고 아, 다들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지금 그 나루히토 일왕이 아무래도 일왕이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20년, 30년 일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돈센도 함께 나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승계 졸자가 오를 때에 이제 돈센은 그러니까 아들에게 예. 히사히토에게 사실상 그 양보를 할 것이라고 아, 그렇게 그럴까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예. 네 그런 식으로 다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의 1순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좌우간 그 20년 내지 30년 후에는 네네. 이 히사히토가 일본의 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별 일이 네. 없으면. 예. 예. 아, 그렇군요. 좌우간 그 한일 관계에도 어쨌든 이 일본 왕이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건전한 양식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